자, 익명 선생님 글 보겠습니다. 자, 학급의 분노 조절 장애로 추정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참지 못하고 표출해버리고 이 학생 때문에 학급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학생을 싫어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자, 학생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자, 학생도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실 선생님께서는 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기를 권하는데 학부모님께서는 정신과 진료를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힘듭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친구들은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은 드리지만 선생님, 일단 이 아이가 지금 보여주는 문제 행동 그 자체만 보시면 안 돼요. 돌발 행동이 좀 심한 친구들 또는 뭐 폭력 성향으로 나오는 애들, 그럼 욕을 많이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런 좀 뭔가 집어던지고 막 친구들한테 위해를 가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잘못된 거라는 거를 분명하게 인지를 시키는 그런 절차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만, 일단은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선입견 버리시고 이 아이가 왜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해요. 일단 가장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학부모와 이제 학생들 사이에 이제 가정에서 이게 양육의 문제가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막 10개 중에 한 7, 8건은 그렇거든요. 진짜 그래서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을 정말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설득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진짜 공감대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생이라서 책상 집어던지고 의자 집어던지고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진짜 이 아이가 몸이 더 커지고 힘이 더 세지고 머리가 더 두꺼워지게 되면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시키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학생들한테 뭔가 생활지도가 들어가거나 할 때 굉장히 돌려 말하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선배들이 했던 것 중에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덮으려는 거야. 무마를 시키려고 하는 게 있었어,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크게 안 만들려고 이 문제의 크기를 좀 축소시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조용히만 넘어갈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들이 옛날에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께서 뭔가 문제가 크다고 느끼시면 이게 학교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민원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묻고 묻어가지고 이 아이의 행동이 아예 초장부터 고쳐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거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부모님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들 또는 이 아이가 보여줄 수 있는 미래의 문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문화가 있어요. 교직에. 저는 얘기해요. 저는 다 얘기하고 그 대신에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 아이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친구다라는 걸 계속 강조는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학부모님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부모님께서 조금씩 바뀌어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거야.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셔야 돼. 근데 그 작업을 해주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학부모 상담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고 학생이 일단 선생님을 좀 믿어야 돼요. 선생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억눌림 또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학부모님들께 인지는 시켜드리는 게 좋아. 그리고 지금 상담실 선생님께서 정신과 치료까지 말씀을 하셨을 정도면 얘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일단 정신과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계속 노력을 하셔서 인계를 조금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싫다고 하셔도 계속 말씀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 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문제 행동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이런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뭔가 잘할 때도 있고요, 발표할 때도 있고요, 선생님이 한 얘기를 잘 듣고 뭔가 대답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소한 것들을 계속 칭찬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부각하시면서 계속 칭찬을 해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혼나기만 했었는데, 선생님들은 나를 굉장히 윽박지르기만 했었는데, 나한테 나쁜 말만 했는데, 내 기분만 나쁘게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칭찬을 받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아예 바뀔 수 있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로 바뀌냐? 아니에요. 정말 오래 걸려요. 정말 1년 잡고 하세요, 선생님. 1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 사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선생님 올해 조금 약간 열심히 해주시면은 분명히 아이는 바뀌어요. 아이 바뀌고 학부모님도 정말 바뀔 수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상담 계속하시고 학생 상담 계속하시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의 원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도 어떤 건지, 왜 그런 건지, 억눌림이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좀 더 깊이 들여다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